안녕하십니까. 헤어뉴학원 대릭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쪽에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대릭쌤 도대체 세계대학 랭킹을 누가 매기며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간혹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여러분도 아시죠? QS 세계대학 랭킹을 치시면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저만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글링 치세요. QS 대학 랭킹 하면 2023년도 대학 랭킹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아시아 대학 랭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대릭쌤만의 주관적 시선을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한번 하자고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객관적 사실관계 QS 아시아 랭킹을 치시면 NUS서부터 쭉 뜹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세계 50위권까지 해서 홍콩 CTU까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을 어떻게 나누는지 제가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50위권 내 대학, 아시아권 대학을 보면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홍콩, 한국, 일본, 이런 대학들이 쭉 100위권 안에, 아시아권 대학에서 100위권 안에 쭉 들어가는 게 보이시는데, 올해 2023년의 특징이라 한다면 홍콩 중문대학 CUHK라는 중문대학이 홍콩 과기대 역전을 했어요. 아, 시원하죠? 저희는 어쨌든 과기대 와 하는데 중문대가 역전을 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결국에는 종합대학 이외에 공과대학들이 많이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칭화대학이라든지 홍콩 과기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NTU 난양공과대학, 이런 대학들이 좀 더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판단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대학들을 줄 세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딱 세 개 대학 한번 추려봤어요. 제가 NUS, HK, 홍콩대, 서울대, 이 세 개 대학의 특징이 뭘까요? 종합대학이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아시아권에 있는 대학이라는 거,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표에 보시는 거는 아시아 랭킹이에요. 그 중에서 뽑아놓은 건데, NUS가 현재 아시아에서 넘버1이죠. 전세계 랭킹 11위고, HKU 홍콩대학이 21위, 서울대학이 38위입니다. 그래서 총점 기준으로 92.7, 87, 82.2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종합 랭킹을 한 번 더 들어가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뜯어보면 어떤 기준이 나오냐면, 이 표에 보이시죠? QS 대학 랭킹 평가 문항 및 배점입니다. 보시면 100%로 환산해서 이렇게 방향을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카데믹 레퓨테이션. 자, 대학 명성도죠. 두 번째는 취업자 명성도라 말씀할 수 있고, 세 번째 퍼컬티 스튜던 레이쇼라는 거는 학생당 교수 비율. 그 네 번째 보이시는 사이테이션이라는 퍼컬티라는 부분은 논문 인용률, 교수당 논문 인용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다음 국제학생 비율, 국제교수 비율, 이런 식으로 쭉 평가 항목을 나눠서 40%, 10%, 20, 25, 5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나름대로 QS 랭킹도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 보시는 게 이 세 대학교의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평가 기준을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략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교수당 학생 비율 20%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NUS는 79.8점, 홍콩대 84.2점, 서울대 87이에요. 오히려 서울대학교가 교수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 논문 인용률을 보면 NUS는 91.8, HKU는 72.6, 서울대는 70.3이에요. 여기서 좀 격차가 일어납니다. 좀 이 격차 일어난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세 개 대학 공통이 국립대학이잖아요. 국립대학이면 그 나라 쓰는 언어를 바탕으로 된 논문도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NUS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영어가 서브 언어인지 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가시면 제일 언어는 영어입니다. 모든 논문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배치는 상당히 높이 올라간 것 같고, 홍콩도
분명히 영어지만 거기에 해당되지만 만다린이라든지 원래 광동어, 호켄이랑 광동어, 캔토니스 이런 언어로 된 논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당연히 10.3% 나왔다라는 거는 뭐 국문과는 어떻게 해요? 뭐 역사학과, 한국사 이런 건 다 국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비율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빨간색 쳐놓은 이제 국제교원 비율이 5%, 국제학생 비율 5%, 도합에서 10%밖에 차이 안 나지만 여기서 이 세 개 대학들이 이 세 개 대학의 랭킹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NUS 같은 경우는 국제교원 비율 점수폭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그리고 홍콩대학도 100점 만점에 100점. 서울대학이 12점을 밖에 못 받았어요. 거의 최저점을 받았다라는 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국제학생 비율을 보면 NUS 같은 73.5 오케이. 와, 홍콩대 98.5 많죠 국제학생이. 그 서울대 10점입니다 10.3점 아주 최저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의문을 갖고 그렇다면 국제교원 비율의 평가 기준이 뭐고 국제학생 평가 비율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영문으로 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제교원의 평가 비율을 좀 QS 본부에서 나온 기사를 발췌해 놓은 건데 이거 제가 의역을 하면 대학 기관이 상당 규모의 국제 교수진을 가지고 있다면 연구와 교육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평가 요소를 삼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인정. 저 인정합니다. 어쨌든 현재 대학이든 나라든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 교류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교수진들이 국제교원 비율이 올라가면 그 학교에 점수를 많이 주겠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아까 12% 나왔잖아요. 12점. 참 이해는 됩니다. 근데 확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예. 두 번째, 국제학생 비율에 대한 판단 근거입니다. 이걸 의역을 하면 국제학생 비율을 평가 요소에 감안한 이유는 대학이 많은 국제학생을 유치하고 네트워킹, 문화교류, 나아가서 더 많은 학습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동문이죠. 형성할 수 있어서 다양한 측면과 학생에게 이점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평가 요소를 5%를 해당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QS 랭킹이 원래는 이 정도까지 발표 잘 안 했었는데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가 좀 손품을 좀 팔아서 찾아낸 내용인데 저 이해합니다. 자, 요까지가 말씀드린 객관적 사실 근거로 한다면 이제 대릭쌤만의 주관적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결국에 그거죠. 긍정적인 부분,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저가 생각한 긍정적인 부분은 참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앞으로 더 진화해서 이 평가 요소를 반영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 요소 많은 소비자라 하면 학부모 학생들이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로 대학 갈 때 정말 유용한 자료로, 유용한 평가 요소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거는 사실입니다. 전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 요소 쭉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학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특히 국립대학 계열 그리고 일반 사립대학 계열 미국으로 치자면 주립대, 사립대 너무나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리버럴 아츠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 맞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 부분은 따로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와 조금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거고 마지막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들이 뭐라고 대학들을 줄을 세워서 랭킹을 매기냐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결국엔 대학교가 크면 클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국제교원도 많이 쓰고 국제학생사 많이 늘어나면 어쨌든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논문 인용률에 있어서도 서울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국어, 국사, 우리나라 한글로 된 논문을 발표를 해야 되고, 이거 인용률에 잡힐 확률이 저조하겠죠. 홍콩대도 마찬가지고요. NUS는 그 부분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 점수를 높게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냥 대릭쌤만의 시각이니까 반만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오는 QS 대학 랭킹을 반만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객관적인 자료를 영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영 그렇다 그것만을 가지고 내 아이의 대학을 선택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때 어떤 걸 규합하고 어떤 걸 취하고 버려야 될지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땐 그 부분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이 대학 랭킹과 현재 2023학년도의 랭킹 차이를 보면, 어떤 대학은 성장하는 대학일 거고 어떤 대학은 정체되어 있거나 어떤 대학은 떨어지는 대학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지금 고민해서 대학을 가서 군대 졸업하고 해외 취업까지 한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텐데, 그 이후에 우리 아이가 나온 랭킹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겠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NUS 같은 경우가 2015년도에는 22위였다가 올해 2023학년도에 11위까지 올라갔고, 홍콩대 같은 경우 28위에서 21위, 많이 안 올랐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31위에서 29위예요. 거의 변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걸 파악하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학교로 선택한다면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입 닥치고 렛츠고 하셔야죠. 공부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도 서포팅 하시고 좋은 결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릭쌤 그만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